너무너무 지금 막 건강해 보이시는데 관절 건강은 괜찮으시죠? 왜 또 뭐야? 관절 건강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도 너무 걷는 궁금해. 자세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요? 무릎도 너무.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관절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챙기고 코로나 끝나면 있었겠지. 그냥 열심히 놀러 다니는 나도 네. 먹는 게 있어 하기는. 아. 내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네. KTX를 타고 오. 저기 진주를 가는데 네네. 거의 내릴 때쯤에서 이 방송이 문제야. 왜?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마음이 또 급해졌구나. 맞아요. 도착하기가 한 4, 5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방송 하냐고. 마음이 또 급해졌어. 서기도 전에 일어나서 이 저기 저 가방 끌고 아이고. 그러고 거의 자동 문이 열릴 순간에 그냥 확 아유,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넘어지는 순간에 높은 데서. 나는 죽었다 이래. 높은데 꽤 높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그랬는데 턱이 높은데? 털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나. 부끄럽기도 부끄럽지. 하고 아프기도 그래가지고 하지. 이제 내려서 네. 나 데리러 나온 사람한테 나 혹시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도 막 그게 뭔가 많이 다친 것 다쳤죠. 같아서 그렇죠. 뇌진탕일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어머. 다행이다. 진짜. 진짜. 너무 야, 다행이다. 아니 그러고 보면 야.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고다 있어요. 고다. 맞아요. 고다 자세가 있으시고 이쁘잖아요.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 오히려 체질적으로 선생님은 이 통뼈신 거 아닌가. 아. 그리고 관절이 그러네. 튼튼하신 게 아닌가. 사실 뭐 그러면 통뼈하고 뭐 타고난 통뼈들 있죠. 괜찮아요. 네, 나는 뭔가리 있어요. 통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통뼈신 것 근데 같아. 어머, 타고난 뼈가 좋아. 통뼈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 사실 이제 방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겉부분이 단단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주 단단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을 피질골이라고 합니다. 피질고. 겉부분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뼈를. 그런데 속에 있는 속뼈는 해면골이라고 해요. 아. 우리 스폰지 만드는 재료가 해면체잖아요. 해면체처럼 이렇게 안이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 스폰지를 넣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이 뼈의 대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칼슘 대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스폰지 같은 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충격 흡수가 좀 되니까. 무조건 단단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겉뼈와 속뼈가 모두 다 튼튼해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진짜 튼튼한 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겉뼈와 이제 속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뼈가 약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골다공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는 이게 골다공증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네. 그런 골다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쨌든 뼈가 약해지는 거는 골다공증인데 이 속뼈가 약해지느냐, 겉뼈가 약해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인성 골다공증하고 갱년기 골다공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노인성 골다공증은 겉뼈가 관련이 있고요. 이 겉뼈가 약해져서 이제 노인성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드시면 이제 서서히 근력도 감소하게 되고요. 맞아. 이제 비타민 D도 결핍이 되면서 이 골밀도 자체가 감소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갱년기 골다공증은 이 아까 보면 이 스펀지 같은 속뼈가 먼저 비어서 생기는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속뼈예요. 예, 이 속뼈를 이루는 뭐 골수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혈구 골수, 맞아. 이런 각종 영양소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속뼈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속뼈는 이 겉뼈보다 뼈 대사가 8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완경과 함께 급격하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 갱년기에 이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60세 이상이 되면 이 골세포의 30% 이상 손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완전 이렇게 그렇죠. 근데 급격하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그럼 저는 그 두 가지
속 이거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군데에 모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세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뼈가 모두 다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랬구나. 네, 그야말로 이 시기를 우리가 이 골다공증의 최약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죠. 근데 뼈에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완전히 부러지기 전까지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골다공증 위험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50대에서 70대 여성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 치료는 하지도 않고 치료하더라도 안 아프고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약 한 48% 정도가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약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뼈 건강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정말 솔직히 온몸에 뼈를 싹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뼈를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 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뼈도 영원히 통뼈 그대로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다 살아 있잖아요. 딱딱한 이 뼈조차도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총 206개 뼈가 있는데요. 이 뼈도 살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제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한 1년마다 한 몸속 한 10%의 뼈가 이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10년에 한 번씩 이제 몸속의 모든 뼈가 한번 재생이 이제 파괴와 재생을 해서 한번 싹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저는 지금 80이면 네. 8번. 여덟 번이네.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8번 새 옷을 입으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기차에서 넘어졌을 때가 새 옷을 새 옷 입고 입었을 나니까 타이밍이었어요. 갑옷을 네. 입었네. 그 타이밍이었어요. 아주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네. 정말 아우 맞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뼈가 잘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뼈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조골세포와 팔골세포인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이 팔골세포가 우리 뼈의 옷을 벗겨내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조골세포가 새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즉, 팔골세포는 이 낡고 불필요한 이 뼈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요. 조골세포는 반대로 이 새로운 뼈 조직을 성장시켜주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폐경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팔골세포의 수명은 늘어나고요. 또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뼈가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렇겠구나. 그런 상황이 네. 계속 지속되게 되면 네, 이 뼈가 네.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에서처럼 정상뼈는 아주 좀 단단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뼈에 점점 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고 아우.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구멍이 많이 네, 그 구멍이 아주 숭숭 뚫려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 이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가 약 10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94%가 여성입니다. 아. 그리고 50세 이상 여성이라면 10명 중 4명이 바로 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요. 아, 그냥 그렇죠. 아주 그냥 아사삭 펴서질 것 같아. 나 이거 보기도 싫어,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골다공증 위험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다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네. 사진을 정말 쉽게 찍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찍은 사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뭐 깁스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상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잘 발견이 된다면 이제 나도 골다공증에 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모가 모두 골밀도가 낮을 경우 이 자녀의 골밀도도 낮을 위험률이 최대 10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의 이 유전율도 최대 80%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한번 뒤져보는 거죠. 가족 사진을. 그래서 가족 중에 자주 부모님께서 이렇게 깁스를 하거나 뭐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면 나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 어떠세요? 혹시 골다공증 가족력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내 눈으로 아주 똑바로 그냥 엄마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다가 그냥 잠깐 쓰러지셨는데 그냥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119 응급차로 갔는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몇 이셨나요? 엄마가 그때 한 80대. 80대. 근데 여기 그 고관절 여기가 다 부서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붙일 수도 없게. 최악의 골절. 어머, 그냥 넘어졌는데 집에서. 그걸 제가 본 게 60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그때부터 저는 60대면은 그냥 막 씩씩하게 그렇죠. 걸어야 되는데 조심조심 걸었어. 그걸 보고. 그러면 수술을 못 하셨어요? 수술하셨죠. 아, 그 다행이네요. 네, 해 하셨는데. 재활도 잘 됐고요. 다 됐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 후로 5년 동안 누워 계시고. 어머나. 거동을 못 하시게 네, 됐군요. 네. 첫 번째 우리 체크리스트 너무 아쉽게도 지금 체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뭘까요? 자, 가족력에 이어서 두 번째 꼭 체크해봐야 될 것은 당뇨가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 의외로 골다공증 검사했을 때 골밀도가 또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골밀도 검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골밀도 하셨어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당뇨는 혹시 가지고 당뇨 계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당뇨가 있으시구나.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구나. 네, 한- 이거는 뭐, 한 5, 6년 됐어요. 5, 6년. 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혈액 속에 남아도는 이 당이 슬그머니 그냥 이 비워져 있는 뼈 속으로 침투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당 독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골다공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 독소로 가득한 뼈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역시 왜 그래? 네, 역시 충격에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골밀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뼈가 건강하다, 그건 내가 아니네. 통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네. 겁니다.